최초에는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아주 지금 간략하게 그냥 요약을 해보면, 최초에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이 간단한, 그리고 자연 법칙도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물질의 기초 요인이 되는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온도가 쭉 더 내려가면 처음에는 이것들이 다 뿔뿔이 활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높은 온도에서는 이것들이 그 상태 중에 제 멋대로 뿔뿔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물의 경우에 기체에 해당하는 이런 것이 가장 에너지가, 자유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절대 온도로 절대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모든 질서가 다 깨지는.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게 다 흩어지는 것이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예요. 요 뒤에 한번 그림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가봅시다. 이건 이 과정 얘기, 이게 이제 이게 자유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고, 구조 파라미터, 요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으면 그 구조에 해당하는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높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자유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고, 아무 구조도 없는, 여기가 자유에너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우주는 이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때의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 전체에 말하자면 그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을 만들고 자유에너지 온도의 함수를 그리면, 온도가 무한대에 접근하면은 이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온도가 낮아져.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확 낮아져요. 그럼 그 다음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자유에너지의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 선생님, 선은 자유에너지 F 함수를 자유에너지 F인데 2차원으로 그렸지. 아까는 1차원에다만 이렇게 그렸는데 이번에는 2차원으로 그래서 이 멕시칸 해트 뭐 이런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게 뭐냐면 자유에너지가 이번에는 이게 미니멈이 아니라 이게 그 온도의 함수로 이 상황에 의해서 오히려 이게 피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크에 그대로 여기 올라가 있는 거지, 상태가. 왜냐? 사방이 대칭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가 없어. 뭐 어디로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하고 이쪽으로 가야 될 이유를 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대단히 불안전한 거지. 대단히 불안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약간의 어떤 변화만 주면 어떻게 돼요? 낮은 쪽으로 가죠.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의 이 파라미터가 이 사이 제로라고 하는 말로 표시된 그런 구조를 가지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런 구조,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조 중에 어느 한 이 상황의 우주가 다. 그럼 이때에 이 사이 제로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인 구조가 나타나. 그것이 이제 어떤 종류의 입자가 생기고,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이제 최초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힘과 입자의 구분이 발생. 이게 대칭 붕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대칭이다가 대칭이 깨지면서 힘과 입자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때는 아직 그 제일 간단한 입자들과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는 않고 우리 이렇게 팽창하니까 더 내려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여기
자세한 얘기는 책에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읽는 걸로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여기 A, B, B는 after Big Bang이라고 하는 이 빅뱅 이후에 뭐 2, 3분 애프터 빅뱅이요? A, B, B 빅뱅. 그게 내가 썼어. 정말. 그러니까 기준을 빅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볼까? 조금 전에는 이 ABB의 마이너스 36초 이렇게 짧은 시간 이내에 우주는 10의 30배 만큼 팽창, 급팽창을 했다고 해서 이걸 인플레톤이라고 하는 이론이 지금 있는데 뭐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 대칭 붕괴가 몇 번에 걸쳐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빅뱅 이후 마이너스 11초 이내에 우주 온도가 10에 15도 정도 K. 10에 15도. 뭐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요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극히 짧은 시간에 극히 많이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에 기본 상호작용, 기본 입자들이 되게 나왔다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 우주 빅뱅 이후 2, 3분 지나면은 비로소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수소원자 핵이죠. 그리고 약간의 헬륨 원자 핵이 출현해요. 이때 헬륨 원자는 전체의 한 23%까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더 떨어지면은 이 더 큰 원소들은 안 생기고 이 원소들 수소 헬륨만이 이제 있는데 이것들의 원자 핵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38만 년 경쯤 되면은 소위 그 투명 우주가 생긴다고 해요. 이 전까지는 빛이 생기면 빛을 잡아먹고 또 빛이 물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빛도 있지만 빛이 멀리 나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물질하고 상호작용해서 서로 흡수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온도가 되면은 이제 이 수소 원자 핵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 전자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 수소 헬륨 중성 원자가 되니까 이번엔 빛이 거기서 별로 잡히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겨. 그 빛이 상당히 멀리까지 이제 가죠. 그때 이제 처음에 생긴 빛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빛이 그 중에 물론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흡수되지 않고 남은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때 생긴 그 빛이 지금도 우주에 돌아다닙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뭐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때 빛이 이제 이게 파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공간이 팽창하니까 이게 역가래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장이 긴 빛이 돼버린 거야. 이게 당시에 이 뜨거울 때는 그 온도에서 말하자면 그 온도에 따른 흑체 복사의 이 분포 곡선에 맞춰서 있는데, 근데 이것이 팽창하면서 긴 파장의 걸로 바뀌어서 지금도 이 현재 온도에서의 이 파장에 맞는 그걸로 쭉 지금 우주에 퍼져 있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생님? 파장이? 한 7cm 정도 꽤 긴 거지. 7cm가 엄청 긴 건가요? 엄청 긴 거지. 아니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뭐부터 가시광선 같은 건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긴 적외선인데 이거를 관측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 빅뱅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서부터 그 빛이 돌아다닐 텐데 우주 안에 있으니까 지금도 돌아다닌다. 근데 지금은 우주가 그만큼 팽창했으니까
그것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파장이 몇 센치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어디 아마 있을 거나. 근데 그걸 발견을 했어. 근데 그걸 발견하려고 발견한 것도 아니야. 그때까지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었지. 그런데 50몇 년인가 뭐 책에 있죠. 네, 60몇 년. 아, 60몇 년. 64년. 아, 64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세상에 어렸어. 나오셨는가? 뭐 어쨌든 펜지였어. 그 무렵에 펜지어스하고 또 한 사람 윌슨. 윌슨. 아 여기 7cm 적혀 있네요. 그분들이 사실 뭘 했냐면은 우주 밖에서 어떤 그 의미 있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겠나. 근데 그 신호를 여러 가지 파장별로 보았는데, 근데 그런 장 파장에 어떤 신호가 있지 않겠냐. 이거는 가시광선 망원경은 안 돼요. 전파 망원경. 그 전파 망원경 큰 걸 놓고 모든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돌려봤어. 우주에서 혹시 외계에 뭐가 있으면 무슨 신호를 보내지 하면서 쫙 봤는데 이 파장별로 어떤 신호가 오는 거야. 근데 그 신호가 의미 있는 무슨 정보가 담긴 게 아니고 그 열적으로 이렇게 되는 신호가 와요. 사방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소음, 음은 아니지만 일종의 소음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무슨 장치에 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면은 뭐 주변에 뭐가 교란이 있어서 그런 건가 하고 봤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발견이 안 되고,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거의 비슷하게 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이거를 얘기를 해줬지. 아하, 우리 그 빅뱅 우주 전체의 이론에 의하면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그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은 노벨상을 그렇게 쉽게 받아. 엉뚱한 짓 하다가 노벨상이 뚝 떨어지는 거지. 그게 재미난 거지.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 운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을 뿐 아니고 이게 역사적인 우리 그 지성사의 역사적인 사건이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허블의 법칙, 멀리 갈수록 멀어진다 하는 그 팽창의 말하자면 이 실험적인 증거. 또 하나는 이때 나온 빛이 지금도 돌아다닌다 하는 이 우주의 그 물질의 그 역사. 현재 흔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실험적인 근거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얹고 아까 얘기한 아인슈타인의 기본 방정식, 이게 각 파라미터에다가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금 우주 전체의 그 틀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 골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커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 우주의 근원 그리고 우주의 대규모적인 것을 의미 있는 이론과 신뢰할 만한 실험 증거에 의해서 구성을 해내는 거지. 그 전까지도 이 우주에 대한 생각은 많이 했죠. 신화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을 시도했죠. 상상으로. 근데 여기도 물론 상상이 많이 끼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근거 있는 이론과 실증을 가지고 지금 이해하게 된 최초의 세대가 우리예요. 놀라운 거지. 이쯤 되면 장현광과 라플라스의 구상이 만고 쪽으로는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걸 예측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런 예측을 물론 못했고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제 상당한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보고 또 이제 미래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얘기도 하고 위적이니까는 말하자면 우주에 대한 그 기본 이해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합쳐서 과거와 미래를 안다 하는 그 표현의 실현이 가장 최초로는 뉴턴의 이론으로 천체 운동에 대해서 했지만 지금은 전 우주론적인 거에 이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우주를 자연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우주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기본 이론을 만든 보상.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는 피리를 불만큼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지. 피리를 익히기는 고통스럽지만 익히기만 하면 지금 우리 피리를 불거든. 우주의 음악을 듣는 거지. 이게 정말 놀라웠다는 느낌이 드는 게요. 그 다른 책에서 보기를 그 무슨 주교가 뭐 우주의 역사가 6,000년 됐다고 한 게 뭐 1800년대 후반인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로드 켈빈 경이 우주 역사가 1억 년 됐다고 한 게 불과 20세기 열리가 얼마 전인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얼마 뒤에 이렇게 우주의 저 태초로부터를 이렇게 정교하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 지성사의 엄청난 업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이 과학에서 제일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건 어제가 있다시피 요즘 아주 크게 많은 관측 자료가 자꾸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론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구와 그리고 우리 몸,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이건 뭐 이미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알아나온 거지만은 90몇 가지 또는 요즘은 뭐 100이 넘어요. 인공 이 원소까지 포함해서 한 100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상식이죠. 근데 이것은 수소, 여기서 얘기했지만 수소하고 헬륨 원자 핵 요거밖에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지. 온도가 더 내려가면 그것들의 자유에너지가 그걸 만드는 것이 더 낮은 자유에너지가 된다 하는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합쳐지는 조건이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합쳐만 지면 그게 더 낮은 자유에너지가 되지만 합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장벽이 있으면 합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이제 그 원자 핵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는. 양성자와 양성자를 접근시키면 굉장히 강한 반발력을 받지. 왜냐하면 둘 다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리가 0에 가까울수록 거의 무한대의 반발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굉장히 그 자유에너지가 낮은 안정된 것이 되는데 합칠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성 수소가 되고 중성 헬륨이 되면 이것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중성이니까 멀리 있으면 자꾸 끌죠. 중성이니까 끌지만 핵끼리 만날 만큼 가까이 못 가요. 왜냐하면 그건
이 전자 벽을 뚫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대규모로 모일 수는 있어. 중력 때문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대규모로 모이고 일단 모이면 멀리 있는 걸 또 끄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영역거를 끄는데 끌면 끌수록 또 이게 중력이 더 내부에서 강해져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서 온도도 다시 뜨거워지고 압력이 돼서 그 온도와 그 압력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그 장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융합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 원자 둘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전자를 하나 얹거나 빼면은 이제 중성자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성자 양성자가 처음에 이 경우에 생기는데 이것들이 네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안정되고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낮아지지. 에너지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조건은 태양 정도로 큰 천체 안에서 압력과 온도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일단 되면 그 에너지 차이가 다른 네 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비해서 이게 결합이 된 에너지는 훨씬 더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결합이 돼요. 그럼 그 에너지 차이가 빛 형태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융합이 되면 그 에너지가 물론 열 에너지도 되지만 크게 빛 에너지가 돼서 뚫고 밖으로 나가지. 이게 별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네. 빛이 나는 거. 그 태양이 빛이 나는 게 그거라고. 그것이 우리 태양은 50억 년 전에 50억 년 전에 이제 그런 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138억 년 전에 그 이전에도 더 큰 별들도 있었어. 근데 그보다 더 큰 별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이제 어느 별이었는지는 모르는 물론 여러 개 있었겠지만 그 별들에서 헬륨 원자가 되면 우리 태양은 헬륨 원자가 되면 이제 그 압력 등등이 더 이상 이걸 압축시켜가지고 더 큰 걸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 규모에서는 그 다음에 깨져요. 그래서 앞으로 50억 년 지나면 우리 태양은 붕괴해. 근데 더 큰 별은 더 빠른 수명은 더 작지만 더 짧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다시 눌러서 만들고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드느냐 하면 여기 봅시다. 뒤에야 이거 훨씬 더 뒤로 좀 가봐요. 아까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가 내려가면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였고, 그다음 뒤로 그다음 요것도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원소 기호지만 이것들이 우리 몸이라든가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구성하는 물질들이죠. 탄소, 질소, 산소, 실리콘, 황,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쭉 가다가 26번 이게 번호는 뭐냐 하면 저거예요. 그 안에 원자 핵이 몇 개냐? 아니 원자 핵이 아니라 양성자가 몇 개냐? 또 그 안에 돈 전자수 마찬가지. 해서 26, 7, 8, 9, 32 근처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 합쳐도 이 에너지 차이가 별로 없어. 합치나 안 합치나 거의 비슷하다가 그 이상 되는 걸 합치려면 이번에는 밖에서 에너지가 더 줘야 합쳐져요. 그 다시 말하면 그때는 이제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에너지를 가해서 그걸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이 정도가 상당히 만들어지면은 웬만히 큰 별들도 더 이상 이제 에너지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불안정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폭발해요. 그래서 그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슈퍼노바 폭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준안정 상태에 이게 폭발인데 이때에
얼떨결에 그냥 더 크게 뭉치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정상적인 안전 워낙 폭발의 그 여력이 강하니까 거기서 평소에는 뭉쳐지지 못하다가 에너지를 받아서 더 크게 뭉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요거보다가 더 높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은 상대적으로 숫자는 적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여기까지는 원소들이 많은데 그 이상은 숫자는 확 적지만 90몇 번 뭐 해서 한 100까지 가죠. 근데 그것들은 이때에 우연히 만들어서 준안정 상태가 돼요. 만들어서 그 자체는 그리 안정한 건 아니고 더 깨지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낮아지니까 더 안정한 대로 깨질 수는 있는데 이미 묶여서 그 깨지지 못하게 자기네들끼리 이걸 막고 있는 그 장벽이 있어서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지만 오래 유지 못해서 그냥 상황이 되면 깨지. 그래서 이것을 방사능 물질이죠. 그래서 알파 입자를 내보내고 하면서 자꾸 깨지.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보다 높은 것들은 방사능 물질이 많아서 깨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디움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이래서 그래서 뭉쳐 다니다가 우연히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태양 주변을 와서 태양 그 중력장에 묶여가지고 빙빙 돌다가 결국 뭉쳐진 게 우리 지구, 화성, 뭐 수성, 금성, 뭐 등등 이 그런 거죠. 거기에는 이런 물질들이 꽤 많이 있어. 이것들은 태양보다 훨씬 큰 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태양은 새로 뭉친 수소만 모여서 만든 거고 우리 지구는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훨씬 큰 별에서 만들어 온 존재야. 태양이랑 지구랑 기원이 다른 거예요. 다르지. 형제가 아니네. 태양은 형제가 더 젊고, 우리는 더 어른이지. 나이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돌고는 있지만 뭔가 지구 중심이야. 태양 신부자라면 우리는 더 오래된 양반?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기죽을 거 없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유에너지가 별로 안 나오는 거야. 물론 이제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거에서 약간은 뭐 나올 수가 있지만, 중요한 자유에너지 소스가 태양이야. 태양에서부터 빛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여기 오면서 얼마 많은 자유에너지가 오느냐 하는 것을 그것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계산 자체는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유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놀라운 질서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지구상의 생명. 화성이나 금성은 뭐 과거에는 잠깐 어쩐지 몰라도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밋밋한 형제지. 우리 지구상에서 우리 지구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만큼 놀라운 질서를 가진 것은 실제로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이 아니냐 하는 경계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생명이 아닌 1차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항상 가장 낮은 자유에너지로 이제 이것이 가게 되지만, 우연히 이렇게 꽉 잘 뭉쳐지면 그것이 이 낮은 걸로 가기 위해서 넘겨야 될 장벽이 커서 당분간 유지가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국소 질서라고. 여러 형태의 국소 질서. 이것들은 이제 언젠가는 어떤 큰 변화를 받으면 가장 낮은 부스러기로 가야겠지만 아직은 그 장벽 때문에 그저 상당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우리 그 태양계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성 안에 그런 것들이 있고 지구에도 있고 하지만 지구에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질소 그거는 이제 생명이 되죠. 네, 그거가 다 우리가 공부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어떻게 거기서 이 놀라운 생명이라는 것까지 나오느냐. 이 문제는 다음 주제. 아주 놀라운 거죠. 네, 오늘 이 정도로 네. 우주 여행 제 1막을 우주여행.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2막 생명 얘기 다음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물리학이 아니면 이 지구나 생명이 이렇게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있는 거면 그런 게 있는 거다 이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리고 그게 그냥 어떤 성질을 가졌냐 그 정도나 약간 관찰하지. 근데 이 물리학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고통스럽게 공부한 동력학, 통계역학의 덕분 그리고 상대성이죠. 내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우주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게 참 즐거운 거지. 이해하면서 그걸 본다는 거는 우리가 여행할 때 보는 것은 눈에 빛이 들어온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알면 알수록 깊이 보인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본 바탕을 가지고 봐야 정말 우주의 정말 신비한 면모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우리 기본 소양이 쌓았다는 거죠. 오늘 이 감동을 안고 다음 시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 공부하면 할수록 재밌는 거야. 필이 불려면 공부 더 해야 돼.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이고, 1시간 해봐요. 근데 이런 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이게 알아지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에 이 놀라운 건데 이걸 다 스킵해버리면 그 세상 사는 맛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젊은 날에 상대성 이론은 꼭 알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맥락이 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도 진작에 공부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물리학과 대학 물리학과 입학해가지고 박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 책 한 권은 된다는 거지. 이 책 한 권 정도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거는 여기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테크니컬한 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저희는 과실만 따먹으면 근데 이제 정말 물리학하는 사람도 이것도 관심 안 가지고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끓으면 어떻게 되나? 물리학을 아는데 이런 거를 공부 안 하는 건 너무 아깝네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물리학 하는 동료들한테 이걸 보내주는데 이치가 어쩌고다. 이 계산도 할 줄 알면 이거 참 이런 걸 누려야 될 텐데. 그렇지. 뭐 수학은 웬만한 건 다 따라갈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방법이 자기네들 아는 거하고 다르니까 생소하게 느끼기도 하고. 이거 얘 별로 차지도 않아. 여기 얼마나 났길래 그렇네. 이렇게 열이 많이 나서.